인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과학기술을 발전시켰으며 이는 수차례의 산업혁명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은 수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기업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비즈니스 글로벌 뉴노멀 트렌드, 바로 ESG입니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으로 군림한 지 1세기. 하지만 이제 플라스틱이 주는 편리함은 인류를 위협하는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이 순간 플라스틱과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시작하고 있으며 한국인이 배출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1인당 한 해 88kg에 달해 세계 3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플라스틱의 역습에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공 경영 키워드 ESG 코리아의 박희준입니다. 1950년 연간 200만 톤 수준이었던 글로벌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에는 2억 1000만 톤, 2020년에는 4억 6천만 톤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무려 230배 정도 증가한 거죠. 최근 호모 플라스티쿠스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우리는 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지나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플라스틱 행성으로 가는 지구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떤 변화를 시작해야 할까요? 2022년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전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그 누구보다도 한 발 앞서 우리의 플라스틱, 한국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에 주목한 회사가 있습니다. 최근 패션업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기업들의 ESG 경영 실천은 물론 가치 소비를 즐기는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트렌드. 바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 업사이클링 패션입니다. 국내에도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 친환경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해서 ESG 코리아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 회사는 1973년 설립 이후 패션의 기능성을 더하고 친환경 기술까지 접목시키며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아웃도어 패션 기업입니다. 자칫 평범해 보이는 아웃도어 매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옷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네, 여기에 KR페트 택이 있는데요. 평소에 친환경 의류를 많이 접하셨던 분들이라면 익숙한 택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KR페텍은 국내에서 발생한 폐페트에서 추출한 원사 원단을 사용한 제품들에만 부착할 수 있습니다. 옷의 종류와 디자인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 티셔츠 기준 500ml 페트병 12개 또는 2리터 페트병 5개가 사용됩니다. 긴 소매 기능성 자켓의 경우 500ml 페트병이 32개 소요됩니다. 페트병을 재활용해 폴리에스터 원사를 만드는 것은 꽤 오래전부터 시작된 패션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또한 패션 산업에 쓰이는 재활용 폴리에스터 섬유의 생산 비중은 지속 성장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그동안 국내에서 생산되던 재활용 폴리에스터의 경우 그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페트병에 주목했습니다. 수입 원료 대신 국내 폐페트병을 활용해 폴리에스터 원사를 만들 수 있는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게 됩니다. 또 이런 시스템을 통한 고품질 자원순환 제품 기술력을 다양한 상품 개발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저는 이 페트병이 옷이 된다. 이게 정말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이 기업이 국내 페트병 재활용에 또 힘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필요한 건 알지만 시작이 어렵잖아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 패션업을 하는 회사고 사실은 옷을 잘 만들고 잘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제일 마지막에 옷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데 이 전체적인 이 서플라이 체인을 다 엮는 것들이 되게 좀 어려운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 시작 단계부터 중간 과정까지 저희가 좀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최초로 페트병을 재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재생 폴리에스터 패션 상품이 수입 페트병 원료에 의존하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회사는 먼저 전문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전문 인력들이 한뜻이 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국내에 없던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해외 기술 도입과 거대한 비용 투자가 필요했던 만큼 그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페트병 수거부터 플레이크를 만드는 과정, 칩을 만드는 과정, 이 부분이 다 협력업체한테는 생소한 업무였고 설비 투자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애로점에 대해서도 많은 저희가 설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협력업체를 방문해서 저희가 갈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분들을 설득해서 함께 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 가장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이 회사와 협력업체들의 오랜 노력은 결국 국내에 없던 새로운 자원순환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KrPET 소재를 적극 활용, 국내에서 버려진 페트병들이 우리의 일상의 플러스가 되는 컬렉션을 출시했으며 이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과 연계돼 다양한 협업이 이뤄졌습니다. 정부에서는 많은 페트병 리사이클 선순환을 위해서 단체로 매년 많은 인원이 착용할 수 있는 국방부나 경찰청 유니폼을 저희 국내 페트병으로 처음 작년에 국방부 장관님과 경찰청장님께서 수요 확대를 늘리겠다는 서약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옷을 직접 입어본 우리 국군 장병분들과 경찰분들의 의견은 어떠셨나요? 국군 장병이나 경찰관 분들께서 의류를 착정하고 이 부분이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를 사용한 부분이라는 걸 전혀 인지를 못하셨고요. 국내 페트병으로 일단 의류가 만들어지는 네.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당황하면서 놀라운 표정을 좀 지었고요. 네, 아무튼 정말 좋은 일이 이렇게 또 나라에서 또 나서서 해준다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국내 페트병 재활용 제품 생산을 통해 2021년 12월까지 500ml 페트병 기준 약 2,500만 병을 재활용했으며 약 940톤의 탄소 발자국을 저감했습니다. 또한 원유 사용을 약 27만 9천 리터 줄였다고 하는데요. 친환경을 기반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이 회사는 상품 제작에 있어서도 다방면의 고민을 해왔습니다. 패션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양들의 옷들이 쌓여가고 버려지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런 것들이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인식이 되면서 지금의 패션은 친환경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필환경적인 요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와 구성원들은 재활용 플라스틱 섬유가 더 가치 있는 상품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았으며 고객들에게 가치 있는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입고 싶어야 된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이라든가 친구들한테도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입힐 수 있는 제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과 뜻이 담겨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의미 있게 또 포장을 하고 전달을 할 수 있느냐. ESG 경영이 고객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회사와 구성원들이 함께 다양한 환경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객을 넘어 시민들에게도 환경에 대한 관심과 재활용 섬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단기적으로 제품이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그 소비자들이 이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을 하면서 그 습관에 대한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마케팅 전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기업에서 이제 제로 웨이스트 광고 제작이나 뭐 리필 스테이션 공간을 만든다든지 플로깅 이벤트 등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당사 같은 경우에는 산행 문화를 선도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산행 문화에 대한 환경을 보존하는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들과 많은 경험을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이 회사의 ESG 경영 활동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의 친환경 활동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 50여 곳과 MOU를 맺고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와 지자체는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직원과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펼쳤으며 이를 통한 올바른 투명 페트병 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무 심기 500만 그루 같이 동참할 때 그 나무 저희는 페트병을 수거해서 기업에 제공을 해주면 이 기업에서는 구에서 제공한 페트를 가지고 각종 홍보 용품을 제작을 하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수거를 위해서 관내 공공청사나 다중이용시설에 수거함을 설치를 했고, 그리고 거기서 수거한 페트병을 이 기업에서 구매한 분쇄기를 통해서 분쇄 작업을 거치고요. 그 분쇄 작업을 거친 그 페트를 활용해서 용품으로 제작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이 회사는 페트병 분쇄기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보다 더 진화된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한 다음에 지자체에 설치된 페트병 분쇄기들은 일상 속에서 투명 페트병의 수거가 손쉽게 이뤄질 수 있게 도와주며 많은 이들이 진정성 있는 자원 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자체는 물론 협력 기업들과 함께 ESG 경영을 펼쳐나갈 것이며 친환경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친환경을 기반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려는 B기업의 활동을 만나봤는데요. 어느덧 ESG 경영은 글로벌 경영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ESG 경영을 실천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강태선 회장과 연결해 그들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기업들의 화두가 바로 ESG 경영인데요. B기업의 경우 ESG 출발점을 환경에서 찾으신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웃도어 기업도 하고 산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용한 산, 즉 자연을 어떻게 보존 보호할 거냐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렇게 하면서 히말라야 클린 산악 운동을 해서 한국 산악인들을 데리고 매년 히말라야 쓰레기 줍기 운동을 해왔고요. 또 황산을 막는 것도 이제 산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쿠푸치 사막에 우리 산림공단을 만들어서 매년 가서 나무 심는다든지 이런 자연과 더불어서의 그런 시발점이 돼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B기업이 초반에 ESG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주목한 가치가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 저희 브랜드가 아웃도어하지 않습니까? 아웃도어는 자연과 공존이 기업의 가치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할 역할은 자연과 더불어서 공존하며
특히나 공생하는 그런 활동이 아마 미래의 기업의 가치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사실 저도 ESG 경영 관련된 기업들의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 ESG 경영 정착을 위해서 기술 개발하고 시스템 구축할 때 힘든 부분이 참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떠셨습니까? 예, ESG 경영이란 참 말은 쉽습니다. 근데 우선 경제적으로 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조직원들, 전 직원들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돼요.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면서 또 친환경적으로 가야만이 이 ESG가 이루어지거든요. 또 이 소재 개발에서 또 같이 투자를 오래 할 수 있느냐, 이게 병합되지 않으면은 ESG 경영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서 기술도 중요하지만 조직 내 그리고 가치사슬 내 구성원들을 ESG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회장님 말씀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경영 트렌드인 ESG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다방면의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요. 사이언스 ESG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겁고 깨지기 쉬운 유리를 대신해 음료를 가볍고 편리하게 보관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플라스틱의 일종인 페트병입니다. 페트병이라 불리는 PET, 페트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라는 소재입니다. 이는 주사슬에 에스테르기를 가진 섬유 형태의 고분자로 인접한 사슬끼리 에스테르 교환 반응으로 뭉쳐 일렬로 배열하게 하여 결정 형태가 되게 함으로써 강한 섬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는 합성 섬유의 원료로 처음 등장했고 대표적인 합성 섬유 소재로 사용되다가 이후 필름과 페트병 등 비섬유 분야에도 활용됐습니다. 결국 폴리에스터라는 합성 섬유와 우리가 사용하는 페트병은 같은 소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에서 구축한 자원순환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버려진 페트병을 어떻게 옷으로 만드는 걸까요? 네, 투명 페트병은 저희가 옷을 만들 때 쓰이는 폴리에스터라는 섬유랑 그 원료가 동일합니다. PET라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엄청 긴 이름을 갖고 있는 그 플라스틱인데요. 그래서 페트병을 잘 모아서 이렇게 파쇄를 해가지고 잘게 부순 후에 그 다음에 칩으로 만들게 되고 그 칩을 가지고 원사를 뽑습니다. 그 원사로 저희 패션 안제품 기업에서 원단과 패션 상품으로 이렇게 완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폴리에스터 소재의 옷과 페트병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페트병을 모아 파쇄해서 플레이크를 만들고 이를 치핑해서 재활용 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 재생 폴리에스터 원사를 만들고 재생 의류 제품까지 완성할 수 있는데요. 이런 페트병 재활용을 통해 티셔츠를 만들 경우 탄소 배출량이 무려 65%나 감소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자원순환 체계를 통해서 국내에서 발생한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패션 제품을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대한 줄이고 또 의류 생산간에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향한 플라스틱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플라스틱의 평균 재활용률은 10%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플라스틱 재활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의 재활용되는 양도 늘어나야 되지만 플라스틱 재생 원료의 품질도 동시에 고급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재활용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재활용된 상품의 품질에 대한 고민과 기술 개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그냥 단순히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을 만드는 방식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물리적 재활용이라고 하는데요. 물리적 재활용만으로는 플라스틱을 반복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필요한 것이고 요즘 많이 또 주목받고 있는 것이 화학적 재활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화학적으로 분자를 끊어서 다시 합성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자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신재료에 버금가는 재사용 원료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단순히 녹이는 방식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고품질의 재사용 원료를 만들 수가 있죠. 친환경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이 고품질로 재활용되는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협업과 연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재활용에 맞는 또는 의미가 있는 진정성이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 나가느냐.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버려진 후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옷을 만드는 것이죠. 환경을 보존 보호하면서 생활을 같이 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한 개의 페트병이 자연 분해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이들이 구축한 자원순환 시스템은 많은 인력의 노력과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들은 앞으로도 연구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의 편안함은 때론 인류의 위협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인류를 위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데요. 앞으로 ESG 코리아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이런 행보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